태풍 링링의 여파로 김포의 한 어선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민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태풍의 교회 첨탑 추락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첨탑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가리비가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됐습니다. 특히 해당 가리비는 방사능 오염 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GM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면 파업은 지난 2002년 GM이 대우를 인수한 이후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이 수도권을 관통했죠. 강풍에 인천에서만도 10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교회 첨탑이 떨어지는 사고도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첨탑은 그동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요. 이번 태풍을 기점으로 첨탑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 북의 이동의 한 교회입니다. 강풍에 교회 첨탑이 추락했습니다. 특히 추락한 첨탑이 전깃줄에 걸리며 2차 피해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저 교회 첨탑이 전선 위로 넘어져서 전선에 걸려가지고 바람이 아주 많이 불 텐데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그 통행도 다 막고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다 막아놓고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번 태풍으로 인천에서는 다수의 첨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첨탑은 안전점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평구 관계자는 5개 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첨탑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첨탑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은 실시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5개 광고물 관리법상 5개 광고물은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첨탑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을 계기로 첨탑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전관리 규정,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관리 대상 그렇게 품목으로 좀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번 피해를 계기로 정부와 지역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태풍 링링은 김포 어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풍랑에 어선이 바닷물에 잠겼지만 복구는 쉽게 되지 않고 있는데요. 당장 생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어부는 애써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김포 전류리 포구 앞바다. 배 한 척이 바닷물 속에 절반쯤 잠겨 있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어선 앞에서 어민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거 갖다가 오염에 다치셔. 지난 주말 태풍 링링이 몰고 온 풍랑에 배는 속수무책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80대 어부는 하루아침에 고깃배를 잃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자마자 빌린 배를 대고 쓸만한 어구가 있나 찾아보지만 뻘이 가득한 그물을 보자마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기계도 그렇고 연료통에도 뭐 물 같은 거 그냥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곳 김포 전류리 어민들은 태풍 때마다 비슷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포구에 제대로 된 저반 시설이 없다 보니 태풍이 올라와도 이 어선을 피항시킬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오면 뻘밭 위에 배를 임시로 묶어놓지만 모든 어선을 올리기에는 터무니없이 좁습니다. 이렇다 보니 비바람에 떠내려가는 배를 붙잡다 어부들이 손가락을 잃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민들은 이곳 포구가 접경 지역에 있어 안전망조차 허술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선박이 26척인데 피항할 공간이 너무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고 부장교 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배들이 항상 노출돼 있어서 피해가 많습니다. 빠진 어선을 그대로 뒀다가는 기름 유출이나 충돌 사고 같은 2차 사고도 우려되는 상황. 어민들이 중장비까지 동원했지만 뻘에 박힌 어선을 끌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김포시가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물때에 맞춰 인양에 나서야 하다 보니 복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인양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파손이 돼가지고 조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까지만 들었거든요. 배를 안전하게 끌어내더라도 이미 파손된 어선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 백발 어부의 마음은 속절없이 떠난 태풍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시가 13호 태풍 링링이 지나간 이후 피해 현장 복구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태풍 여파로 도로에 넘어진 가로수나 민가를 덮친 나무,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로수 등을 찾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건을 복구했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현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경기도에서도 1,185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수확을 앞둔 농가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기도에서는 약 2,176헥타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원지정금 편성 등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 보험가입 농가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서둘러 피해를 신고하면 추석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상금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GM노조가 9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국GM노사는 그동안 임금 인상 등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과 통상임금의 250% 규모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 상황 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왔는데요. 노조는 앞서 사측에 6일까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GM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2년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이후 처음입니다. 노조는 오는 11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원순환의 날 행사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와 인천시 관계자들이 만났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인천의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에 환경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원순환으로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행사장엔 자원순환 포럼, 토크 콘서트, 체험교육 프로그램, 전시 부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장에 들어서는 환경부 장관을 향해 피켓을 든 시민단체 관계자가 소리칩니다. 매립지에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무조건 매립지 책임 좀 져야 됩니다.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무조건 매립지에 한 마디 파고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기념사에서 인천을 글로벌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매립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화력발전소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과 미래 신재생에너지 발굴이라는 대한민국 환경 100년 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미래의 지향적인 환경 정책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한편 조명래 장관은 매립지에 대한 언급 없이 원론적인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한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약 50%의 처리를 완료하였고 음식물 폐기물은 기존의 사료화 방식에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가스 등으로의 대전환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을 가속하여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의 보복 행위를 규탄하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반면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는 지하상가 조례 개정안은 상인들의 반발에 이번에도 부결됐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걸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엔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래 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과 제2차 본회의에선 인천시 과거사 피해 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강행된 미군 폭격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월미도 원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원 대상 지원 업무가 문제가 돼 최근 다시 발의한 겁니다. 월미도 사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반면 국회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인천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감사원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조례 개정엔 동의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진규 시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인천시 교육청 이전과 관련한 인천시에 구체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국환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공원 일몰제로 인한 일률적인 인천시의 공원 개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건 고르실 때 더욱 꼼꼼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일부 업주들의 비양심 행태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의 한 수산물 판매업소. 낙지와 새우 외에 모두 국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특사경 단속원이 원산지를 묻자 거짓임을 실토합니다. 또 다른 업소는 원산지 표지판을 걸어두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닦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잘 지워져요. 포천의 한 식육 판매업소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저거 파셨어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거? 팔진 않았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점을 노려 수컷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위생도 불량했습니다. 보관된 아몬드를 한 움큼 쥐어보니 애벌레가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 다 살아있어요, 애벌레가. 떡 만들 때 들어가는 호두에선 나방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폐기할게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판매업소 380곳을 점검한 결과 68곳이 불법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이렇게 표기한 경우에는 원산지관리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64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먹거리 관련 불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8일 부평 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8일 낮 2시 32분쯤 부평구 갈산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에 불이 났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되며 약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낮 12시 31분쯤 부평구 청천동의 한 도로에서도 승용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약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차량 모두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직행 좌석 버스에만 적용하던 조조 할인 요금제를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아침 6시 30분 이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200원에서 최고 450원까지 요금을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 요금을 완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이달 안으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규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지도에는 31개 시군이 적용받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8가지 규제가 표시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작된 규제 지도를 책자로 만들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보내 제도 개선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 시내 학교와 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은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운영될 예정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별 주차장 개방 여부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자는 시간을 지키고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게시하는 등 시설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개양 구민의 날을 기념해 자체 제작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공연이 지난 7일 개양 문화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편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이날 공연에 참석하지 못한 관객들에게는 구매 사이트를 통해 입장료 전액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천 축구 꿈나무 축제가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 동안 인하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만 5세부터 12세까지 최소 8명에서 최대 14명으로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부에 등록된 엘리트 선수와 주말 리그에 참여 중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팀이 없는 개인이 팀을 꾸려 참가할 수 있고 인하대 여자축구팀의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에서 유통되는 포도에 대해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캠벨 포도와 거봉 등 도내에서 생산된 포도 23건과 타 지역에서 생산된 29건 등 52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 21개 품목에서 농약 16종이 조금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넘는 품목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소위 복지부동을 막고 행정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1년에 2번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승진과 승별 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또 업무 추진 도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진행할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으로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차 구청장은 부평비전 2020위원회와 주민공약평가단 등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 구청장은 지방자치 24주년을 맞아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오는 10월 30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가을 장마타제 궂은 날씨로 한 주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화요일엔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씩 강하게 쏟아지겠는데요.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지만 추석 연휴에는 날씨가 비교적 괜찮아질 전망입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크겠지만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연휴 전까지는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니까요. 태풍 링링에 이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